대통령 협조 요청했지만 야당에선 협조를 원하면 김민석을 철회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정연설 끝나고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과 악수했는데 야당 의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야당의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서 취재해 봤는데요. 일단 그 장면부터 보시죠. 총리는 분명 안 된다라고 그건 얘기하니까 알았다 그래서 툭친 거야. 어떤 얘기를 나눴길래 이렇게 웃으면서 어깨를 툭 쳤느냐라는 궁금증이 제기되자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은 안 된다라고 2번 얘기했다는 겁니다. 중앙대 법대 선후배 사이 김민석 총리 임명 안 된다. 알았다. 어깨 툭툭. 저 알았다가 총리 임명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너의 말은 알았다. 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임종득 의원, 김 후보자 지명을 제고해달라. 그러니까 어렵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나경원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 임명을 철회해달라라고 강하게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죠. 야당의 기준에선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총리로 부적합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대통령하고의 시정연설 전에 환담 자리에서 대통령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실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배석자가 국정 지지율이 50%를 넘는 것도 야당이 같이 봐달라는 말씀을 답변해 주셔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높다라고 해서 아무나 도덕적으로 정책 검증되지 않는 사람을 총리 지명해도 된다는 말로 이해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했고요. 지지율 높다는 답변이 들어와서 황당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고 총리 후보자가 나름의 해명을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총리 후보자의 해명에 납득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의혹이 증폭되셨습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건 아무래도 배추 농사에 투자해서 월 450에 수익, 원금 일부도 좀 같이 받은 것 같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원금은 몇 %에 이자는 얼마이다라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자료는 당연히 없었고요. 국민들 사이에선 과연 김 후보자가 주장하는 전세보증금 2억을 그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강 씨에게 주면서 배추 농사에 투자하라라고 말했다는 건 사실이냐라는 궁금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질의 들어보시죠. 도대체 얼마를 배추에 투자를 한 겁니까?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네. 2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2억이요.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한 결과 배추 농사가 보통 석 달이 한철이거든요. 그런데 300평에 이 석 달을 하면 3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증여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 돈은 다 돌려받으셨습니까? 100%? 그것은 한참 후에 상환을 못하다가 한참 후에 애들 엄마에게 상환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강 씨와의 동거래 내역이 또 투명하지 않은 게 어제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배추값 투자 같은 증거 자료를 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 받았는지 증거 이런 자료를 부분이고요.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투명한 입증이 안 됐다라는 김희정 의원, 이게 왜 투명하지 않느냐라는 총리 후보자의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김구식 교수님. 예. 월 2005년도 당시에 그때 돈으로 450씩이면은 엄청난 수익이죠. 고수익이에요, 고수익. 이게 수익만 한 27%에 해당한다 이런 계산도 있습니다만 그때 물가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인플레이션 20년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450이면 지금 한 800, 900 정도 돈 될 것 같은데 배추 농사에 투자해서 450을 받는다. 납득 되셨습니까? 어떤 투자 그 내용이고 어떤 식의 그 프로세스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설명을 듣고 저희들도 하고 싶어요. 같이 나도 투자하고 싶다. 땡빛을 내서라도.
아니 2억 땡빛을 내서로. 2억을 투자해서 매달 450씩 따박따박 받고 나중에 그 돈 원금도 받았다고 한다면 네네. 이건 투자도 아니고 빌린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라고 하는 건 대부분 그렇잖아요. 아, 이 부분이 이걸 투자하면 좀 수익이 높을 것 같으니까 같이 투자해서 수익을 배분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투자를 했을 때는 이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같이 망하는 걸 전제하고 이른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게 투자입니다. 그게 투자죠. 그렇죠. 근데 잘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따박따박 450원 받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원금도 다 돌려받고. 그럼 원금을 못 받는 게 맞든가. 그리고 만약에 이게 투자가 아니고 빌린 거라면 빌렸으니까 이자조로 뭐 한 달에 450 냈다고 그러면 이자로 치료도 너무너무 높은 고금리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잘 썼던 그 좋아하는 차용증을 왜 안 썼는지. 차용증 많이 쓰셨잖아요. 그러면 아 2억을 내가 빌려줘서 매달 금리를 얼마씩 복리를 해서 주기로 했다라는 네네. 차용증이 있든지 그것도 없어요. 그냥 말로만 배추 투자를 해서 450 받았다는 건데 왜 증거를 못 내냐고 하니까 왜 이게 투명하지 않습니까? 반박하잖아요.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봅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 가지만 여쭤본다. 2억 전세금을 빼서 투자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2억 전세금 넣었다가 받은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좌가 있겠죠.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빼달라고 해서 줬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집주인이 임대인이 2억을 현금으로 줍니까? 계좌로 계좌로 쏴주죠. 계좌로 주죠. 정치인은 현금으로 준다고 치고 그 전세 들어서 살았던 집주인은 분명 2억을 뺐다고 한다면 2억을 돌려줄 흔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내는 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 2억을 투자했다고 하면 강신성한테 보냈을 때 현금을 또 갖다 줬나요? 그때는 10,000원짜리가 50,000원짜리 있는지 모르겠는데 갖다 줬지 않았겠어요? 그럼 입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인 집주인한테서 전세금 돌려받은 2억 받은 거하고 강신성한테 보내준 2억 보내준 입금 계좌만 있으면 간단한 겁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2억 줬다라는 김총리 후보자 말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제가 거죠. 볼 때 그걸 못 내는 걸 보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강신석 씨가 그냥 믿고 따르는 동지고 정치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냥 돈이 있으니까 주는 그냥 무단 그 스폰서 역할을 했던 거지. 그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걸 모두 투자를 해서 450씩 받고 그러니까 자료를 내라니 못 내는 거죠. 제가 볼 땐 거짓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김구식 교수님 의견입니다. 자, 주진호 의원님 검사하셨잖아요. 2005년도 그 사건에 대한 이 판결문의 판시 내용을 보면 네. 배추농사 이런 건 없어요. 네. 2억 투자했다 이런 내용도 안 알려져 있고 당시 이제 재판부는 생활비 쪽으로 강 씨로부터 김민석 의원이 무상으로 받은 돈, 네. 그러니까 좀 적절치 못한 돈 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총리 후보자가 돼서 배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판결문 내용을 이제 부정하는 것이니까 그게 좀 맞지 않고요. 판결문에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무상이었다라고. 무상이었다. 무상이라는 건 공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당한 투자의 대가라든지 차용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판결 내용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수사를 받고 또 강신성 씨도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강신성 씨와의 조사 결과를 다 종합한 결과이고 국민들께서 어쨌든 이게 그 정치인도 국민들의 한 사람으로서 거래가 뭔가 국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래여야 되는데 국민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저 정도 수익률이면은 차라리 국민연금을 좀 맡아주시거나 국민연금을 맡아달라. 농림식품부 장관을 맡아서 네. 좀 이거 우리나라 농업도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좀 제고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네. 그래서 국민연금을 굴려서 야 27%씩 수익을 내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잘 아는 분야도 아니고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무슨 농업 쪽에 근무하셨던 분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배추 투자만으로 그런 수익을 다 얻었다라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사실이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요. 자꾸 이제 프라이버시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프라이버시라는 말을 좀 혼용해서 쓰시는 건데요. 제가 뭐 눈을 강조했지만 숫자에는 프라이버시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었고 직장에서 뭐 어떤 생활을 했고 이런 것들은 프라이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김근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돈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거는 통장의 계좌번호 다 지우고 그다음에 그 돈이 어느 계좌로 옮겨졌는지를 보여주기만 하면 금액만 보여주면 된다. 네, 금액만 보여주면 거기에 대해서 말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고 사실 저런 얘기를 할 시간에 통장 한두 장 사본에서 보여주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말끔할 일을 그렇게 안 하니까 아 이게 소명이 안 되는 그냥 말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농림식품부 장관 이 윤 정부 장관이 유임됐는데 네. 그분 유임시키지 말고 총리 후보자를 농식품 장관으로 하라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라. 네, 그럴 정도라는 거죠. 네. 국민들이 납득을 못한다는 겁니다. 납득을 못한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의혹 나왔는데 김정희님 첫 번째 2억을 준 건 맞냐? 왜 그 간단한 자료조차 못 내냐라는 것 하나랑 배추 농사 얘기는 2005년 그때 없다가 판결문에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했는데 왜 갑자기 배추값이 나왔냐? 입증할 자료도 못 내지 않았냐? 뭐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이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2005년부터 2010년인가요? 그 미국 유학 기간 동안에 벌어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있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미 법적인 책임을 다 마쳤고, 거기에 또 추징금이 붙었기 때문에 그걸 내기 위해서 그 돈이 어디서 났냐라는 이슈가 제기가 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출판기념회, 경조사, 뭐 축의금 이런 얘기들 다 하고 있는 이런 마당인데 이거는 이미 그때 법적으로 다 끝난 문제다라고 그냥 했으면 저는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차라리. 배추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네, 갑자기 배추 이슈를 왜 꺼냈을까라는 점에서 저는 조금 그 지점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까 농심부 장관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배추 얘기를 그만한 작물 중에 또 배추를 딱 꺼낸 데는 또 그만한 사연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요. 왜 배추냐? 네. 왜냐하면 그 하필. 요즘 농사 짓는 농가 중에서 이 딸기 중에 하얀색 큰 딸기 있어요. 킹베리 딸기, 백설 딸기나 아니면은 그 송로버섯 같은 거 재배하면 굉장히 고수익이거든요. 특수작물이죠. 특수작물이라 네. 일본으로도 수출 많이 하고. 근데 배추를 이렇게 고수익으로 했다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왜 배추냐? 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사실 이거는 법적으로 다 끝난 사안이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그걸 묻는데 배추에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이렇게 송금 받은 거다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해명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미 사실은 과거에 다 법적으로도 그렇죠. 책임을 졌고 네. 법적인 뭐 추징금도 다 완납한 상태다. 완납한 상태인데 왜 이 얘기를 굳이 본인이 다시 사실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새로운 또 이슈가 돼버렸거든요. 이미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조사비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이제 6억 얼마의 추징금을 작년에 다 완납을 한 셈인데 그랬다고 하면은 지금 이슈가 되는 문제는 돈 들어온 시점, 그다음에 납부한 시점 여기에 대해서 그럼 좀 입증을 해라. 조금 더 정확한 어떤 그 물증을 제시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제시할 수 있었을 텐데 거기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G7 가는 그 캐나다행 비행기 안에서 약식 기자회견처럼 간담회 했을 때 일단 본인의 소명을 좀 청문회 때 충분히 들어보겠다. 네네. 그리고 소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판단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 증거를 좀 명확하게 말로 설명하는 거 외에 조금 추가적인 게 있었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라는 게 저희도 다 경험해 봤습니다만 본인 후보자가 자료를 내는 거 외에 자료 맨날 안 내요. 자료 가지고 맨날 싸워요. 왜 안 내냐, 못 낸다, 옥신각신 하지만 그래도 청문위원들은 제보를 통해서 만약에 도덕적으로 혹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면 수많은 제보가 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뭔가 이게 정말 불법 부당한 것이었다면 입증 책임은 또 청문위원들에게도 한편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소위 제가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시체말로 한 방이 사실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물론 주진 의원님 맹활약하셨지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의욕도 좀 떨어져 보였고 크게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았어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동시에 파이팅이 좀 모자랐다. 네, 모자랐죠. 그런 점에서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게 총리를 못할 정도의 그런 사연인가. 그리고 이 정도 되면 국민들이 여론이 좀 막 이렇게 비등하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야, 총리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사실은 아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괜찮다라는 여론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런 점에서는 인준해 주시는 게 어떨까. 네. 초대 총리이고 네. 저희가 한덕수 총리가 흔쾌히 마땅한 총리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당론으로 찬성해줬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국민의힘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은 아쉬운 점이 많다. 그럼 양태경 변호사님, 과연 배추 농사에 어떻게 투자했길래 450만 원의 고식을 냈는지는 영원한 이 배추 투자 미스터리로 남는 겁니까?
사실 이건 해소되지 못하고. 사실 저 부분은 그러니까 사인 간의 그냥 단순한 민사 거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 유학 때 받았던 월 450만 원 이후에 받은 정치 자금으로 총리 후보자가 수사받고 기소받아서 이제 유죄 판결 받은 거거든요. 그때 이미 이 월 450만 원 받은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되었을 텐데 검찰에서는 그 부분을 기소하지 않았어요. 즉 최소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일종의 판단을 받은 셈이고, 그리고 또 직접 한 것도 아니고 후보자 해명을 들어보면 그 후보자의 전 배우자가 이제 그 직접 그 돈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뭐 월 얼마씩 받고 또 나중에서야 원금도 뭐 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정확히 잘 후보자가 직접 개입하지 않은 금전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뭐 형사적으로도 문제 없고 이미 판단도 받았고 그리고 직접 개입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제 뭐 청문회에서 의혹을 들춰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차라리 좀 더 후보자의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정책이나 공약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고 면밀한 검증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